안녕하세요. 오늘 파킨슨병에 대해 알아가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파킨슨병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병 중 하나인데요. 파킨슨병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운동 후 고통을 느끼며 증상이 진행되어 가면서 비운동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 및 징후는 몸의 떨림, 후각 손실 등이 있으며 또한 기면, 렘수면 행동장애와 같은 수면적인 문제도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움직임이 둔해지며 쉽게 혈압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된 어지럼증까지 동반하게 되며 구부러진 자세와 같은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앞서 언급한 증상 및 징후들을 기반으로 진단하는데요. 신경과 의사는 다른 파킨슨병이나 파킨슨병과 유사한 병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신경학적 검사, 실험실 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를 진행한 후 약물 치료를 시도합니다. 신경학자 및 움직임 장애 전문가는 이러한 환자의 증상을 연구하기 위해 병력을 청취합니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진단에는 항상 떨림, 움직임 둔화, 강직맥 보행 어려움과 관련된 증상들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상과 유사한 병으로는 대표적으로 뇌졸중이 있습니다. 신경과 의사 및 움직임 장애 전문가들은 환자들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를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대사 패널, 갑상선 검사, 중급성 검사, 비타민 수준 검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 CT 촬영이나 DAT 스캔, 도파민 스캔도 뇌의 도파민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DAT 스캔 이미지입니다. 왼쪽 상단에는 뇌의 한쪽 면에 밝은 노란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오른쪽 하단에는 이동할수록 색상이 연해지는 것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도파민 감소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DAT 스캔은 파킨슨병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인데요. 파킨슨병을 이 영상을 통해 접함으로써 최대한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노화, 유전자, 환경 노출, 약물 등등의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파킨슨병이 발병할 확률은 약 15%채 되지 않지만 몇몇 유전자에서 파킨슨병 돌연변이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구리 및 수은과 같은 특정 금속에 노출되어도 파킨슨병의 발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퇴행성 뇌 질환의 한 종류로서 화학 노출이나 도파민 수준 감소,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피하기만 해도 파킨슨병의 발병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파킨슨병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파킨슨병 환자 중에서도 가장 잘 극복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규칙적인 루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매일 아침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고 주말에 평일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파킨슨병 극복에 한 발짝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에 더 예정된 시간에서 15분 이내에 약을 복용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에는 약을 복용한 지 30분이 지나야 하며 약마다 흡수되는 시간이 다르기에 복용 중인 약의 분해, 시간도 계산하며 식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되는 행동은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이것은 신경학적으로도 관련된 물리치료사와 함께 개발된 맞춤형 운동 루틴입니다. 이 운동은 파킨슨병 초기에 시작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운동에는 스트레칭, 균형 강화, 몸 강화, 운동 및 유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걷기, 자전거 타기, 복싱과 같은 조직된 운동 모두 파킨슨병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파킨슨병 환자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에도 올리브 오일, 저지방 고기 및 다량의 채소가 포함된 풍부한 식단을 먹어야 합니다. 혈압이 낮은 경우엔 의사의 지도에 따라 소금을 적당량 추가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를 할 경우에도 하루에 최소 500ml의 생수병을 3병 이상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과 관련하여 저녁 6시 이후에는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방의 온도가 너무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서늘한 정도의 수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파킨슨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것, 자율신경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높이는 것,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기분을 개선하고 아세틸콜린을 증가시켜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개인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질병의 다양한 단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정 단계에서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개별화된 질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약간씩 다른 증상과 특징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맞춤형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신경화학 물질들을 증가시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표를 보면 뉴런의 수포체에 있는 도파민이 시냅스의 틈을 가로질러 다음 수용체 부위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키고 도파민의 분해를 감소시키거나 도파민 수용체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다양한 약물 종류를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저희는 카르비도파와 레비도파, 도파민 작용제,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COMT 억제제, 이스트라데필린 및 아만타딘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약물을 다양한 복용량과 다른 시간에 활용하여 개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증상 및 질병 진행, 환자의 나이, 환자가 겪고 있는 의학적 문제, 약물을 복용함으로써의 목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에 따른 증상을 기반으로 어떤 약물을 복용할지 결정합니다. 저희의 계획은 사람들을 85부터 90%의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또한 개인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 다약제라는 약을 필요한 가장 낮은 용량의 약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파킨슨병에 대한 많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과학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건강한 습관의 측면에서 어떻게 그들이 훌륭한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약물에 대한 내용과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한 그들이 참여하고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수술에 대한 조정 및 미래의 치료법과 같은 것들에 대한 다른 아이디어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당장 수술을 위해서는 뇌신부 자극술을 선택할 수 있고 떨림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집중 초음파 시상 절제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뇌신부 자극은 우리가 뇌에 전기 신호를 제공하여 몸과 관련된 증상을 줄일 수 있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약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과 미래의 치료법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주제가 있으며 여기에는 바이오마커 모니터링 및 중재 영상 연구, 파킨슨병의 초기 단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장내 미생물 군집의 혈액 검사, 척추액 검사 평가와 어떻게 하면 파킨슨병을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치료적 개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뇌에서 신호를 얻도록 방해하는 것과 떨림과 같은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파시뉴클린 치료와 주변 전기 자극기의 효과를 이용하여 증상을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뇌가 파킨슨병과 관련된 많은 증상을 생성하지만 신체의 다른 부분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저희의 목표는 이를 더 잘 이해하여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중기 파킨슨병과 치료법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단계는 일반적으로 신체 한쪽이 영향을 받는 경우고 신체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3단계에서는 중간 단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균형에 대한 일부 문제와 걷기에 대한 일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능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4단계에서는 걷고 서 있는 것이 어렵지만 도움이 없으면 5단계 파킨슨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단계에 진입하는 시기는 주로 운동 증상이 차선되고 치료되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즉 통제력은 좋지만 과거만큼 좋지 않고 많은 환자들이 상당한 휴식 시간을 갖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물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느끼거나 춤추는 듯한 추가적인 움직임과 운동 증상의 온오프 및 변동이 많은 이상 운동증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느낍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이동하는 다양한 증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질병 초기에는 떨림, 경직 및 느린 움직임이 있지만 파킨슨병 중기 단계로 접어들면서 운동 변동이 발생됩니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운동 이상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몸의 일부 자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과 같은 비운동 증상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고 혈압이 소변 증상을 또렷일 수 있음을 알립니다. 가벼운 인지장애로 인해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더 자주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부 시각적 환각이 이 단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러한 증상에 따라 약물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조 약물을 사용하거나 레보도파 활동을 증가시키려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심뇌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구조 약물의 사용에 대해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복용할 수 있는 일부 약물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흡인형 레포도파, 암브리지아라고도 불리고 있고 아포모르핀이 있는데 브랜드 이름은 캔모비이고 주사기형 아포모르핀도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설화제이자 혀 밑에 들어가는 필름인 킨모비입니다. 또한 피하 주사 에이포킨도 있습니다. 현재 임상시험 중인 다른 약물로는 피하 주입 및 흡입용 아포모르핀이 있습니다. 킨모비는 필름입니다. 그것은 마치 리스테린 필름을 혀 밑에 넣으면 녹아서 매우 빠르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연구 결과 환자의 운동 증상을 최대 3배까지 개선하고 30분 이내에 임상적 개선이 이루어지며 하루 최대 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초록색 선은 킨모비를 나타내고 검은색 점선은 위약을 나타내므로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UPDRS라는 척도에서 15점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환자의 운동 증상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척도입니다. 킨모비를 투여한 환자의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에이포킨도 또 다른 옵션입니다. 환자가 휴식을 취할 경우 빠르고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증상을 매우 빠르게 관리하고 에피소드를 끝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침약이 나오기 전까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침에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이는 걷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더 쉽게 도와주며 하루에 최대 5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이포킨의 모습이며 연구에 따르면 위약과 비교하여 실선은 에이포킨입니다. 이는 기준선에서 최대 25점 변화까지 환자의 운동 점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20분 이내에 개선이 나타나며 최대 90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가는 바늘과 사용하기 쉬운 장치를 갖춘 주사기의 모습입니다. 에피소드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노리안제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구조 약물로 사용되지 않고 하루에 한 번 약물이지만 운동 이상증 없이 제 시간에 매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레보도파, 카르비도파를 남기기 위한 보조치료법으로 사용됩니다. 즉, 환자가 니마도파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함께 복용하고 카르비도파 효능을 강화하고 에피소드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mg과 40mg의 두 가지 용량이 있으며 20mg은 오프 시간을 1.35시간 개선하고 40mg은 최대 1.45시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리안제를 한 번만 투여하면 오프 타임이 개선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얻은 데이터이므로 위약 대비 투여 시간과 투여 시간의 변화가 위약 대비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이상 운동증 없이 쉬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또 다른 종류 범주의 약물은 우리 알고 있고 수년 동안 사용해온 COMT 억제제입니다. 이는
카비도파, 레보도파와 엔타카폰의 조합인 콤탄, 스타레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된 지 1년 정도 된 최신 약물은 오젠티스로 알려진 오피카폰입니다. 안젠투스로서도 알려진 오피카폰은 여러 점에서 특이합니다. 먼저 이것은 하루에 한 번 복용하며 안실리카 코못 억제제입니다. 또한 이것은 칼비도파를 유지하며 환자들의 오프타임을 치료하기 위한 추가 치료법으로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바도파를 파괴시키는 코먼 요소를 정말 잘 억제시켜줍니다. 따라서 이 효소를 억제시키는 것을 통해 더 많은 뇌에 도달할 레바도파를 생성시킵니다. 오피카포나는 3세대 코못 억제제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것의 코먼 억제 가능 효용시간은 100시간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왜 우리가 오직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또한 이것은 엔타카폰과 비교하여 비교적 더욱 강력한 코못 억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것들은 임상시험 중에 얻어낸 데이터들입니다. 여기에서는 플라스보와 레바도파, 엔타카폰 그리고 레바도파 또한 오젠티스와 레바도파에 대한 비교 효과를 작성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오프타임 개선에 있어 현저한 효과를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상적 오프타임에서의 평균적으로 2시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픈라벨 연장기간 중에서는 엔타카폰에서 오젠티스로 전환한 환자의 경우 좋은 온타임 45분의 추가적 증가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FDA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임상시험 중이지만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치료법 중 하나는 IPX입니다. 이것은 빠른 초기적 레바도파의 흡수를 나타내며 그 뒤로는 레바도파 플라즈마의 농도를 더욱 장기간 동안 유지시켜줍니다. 이 치료법의 효과는 리트라이와 비교하여 더욱 효과적인데요. 원래보다 최대 1시간 더 긴 지속 효과를 나타내며 칼비도파, 레바도파와 비교해서는 최대 2시간 반 더 긴 지속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또한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IPX가 다른 두 치료법과 비교하여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 수치는 6시간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아마도 이 치료법에 대해 희망과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피하 주입식 약물은 아폴모핀입니다. 이것은 현재 아직 이용이 불가능한 치료 선택지에 있으나 곧 출시될 예정이며 굉장히 믿을만한 경로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료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 굉장히 짧은 효용주기를 포함하여 내약성 프로필이 훌륭히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와 그 분석 내용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오프타임 감소를 보였으며 문제적인 다이스키네시스의 발현 없이 온타임 증가를 확인하였습니다. 저 그래프에서 푸른 선은 아폴모핀이며 초록 선은 플라스보인데 이 그래프에서는 기준선 개선에 눈에 띄는 효과가 있었으며 여러 증상에서의 개선과 플라스보와 비교하여 더욱 감소된 오프타임을 보였습니다. 중기 파킨슨병의 또 다른 큰 부분은 이성운동증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종종 이성운동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이 많으며 많은 이성운동증의 치료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성운동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약물이 있고 그중 아만타딘은 현재 수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성운동증을 치료하기 위해 더 새로운 약물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는 또한 이성운동증의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치료 옵션은 레보도파, 카르비도파 간격을 단축하거나 레비도파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병중 복용량을 줄이거나 도파민 자극제를 추가하는 데 쓰이고 심부 내 자극을 주며 이성운동증을 약화시키고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도파민 자극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새로 연구 중인 약물은 아포로메핀과 바피톤이고 현재 임상시험 중인 최신 제품입니다. 포바비톤은 이성운동증과 충돌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등 다른 것들을 도와주며 1회 투여이며 작용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바비톤은 도파민 T1 및 T5 같은 수용체와 비교하여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한테 위약을 투여한 결과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토바피톤은 위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징후는 지금 우리가 권장하는 뇌신부 자극이 환자에게 도입될 것이라는 것을 바꿨습니다. 파킨슨병은 최소 4년 이상 앓고 있지만 운동성 변동이 있는 환자에게 약물만으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습니다. 최소 4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약물이나 운동장애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깊은 뇌 운동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DBS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더 이상 깊은 뇌 자극을 가질 수 없는 최적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원하는 삶의 질이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뇌 자극 치료의 가장 좋은 시기는 조절되지 않은 운동장애 등의 약물로 인한 변동 부작용이 시작될 때까지 중간 단계의 파킨슨병입니다. 초기 단계에는 약물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뇌신부 자극술을 권장하지 않으므로 중간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뇌신부 자극술은 전류가 뇌에 유입되는 것이므로 뇌 심장 박동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전극은 뇌 깊숙한 곳에 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떨림이나 느림 같은 증상을 조절합니다. 이 전극들은 가슴 아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식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환자들의 프로그램과 환자가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들의 설정을 제어하는 환자 프로그래밍 장치 아래에 잘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활동 수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인지 체육관에 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의 증상과 변동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뇌의 특정 영역으로 치료를 직접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전극에서 방향성 리드로 이어지고 부작용을 극복하고 전체적인 치료를 최적화합니다. 장치가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환자의 신호를 뇌에서 포착하고 감지할 수 있는 뇌 감지 기술인 펄셉트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경직이나 떨림이 있거나 운동 이상증이 있는 경우에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치료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일기장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의 치료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이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펄셉트는 3T 및 1.5 전신 MRI 스캔이 가능한 유일한 시스템으로 남은 배터리 수명을 개인별로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배터리입니다. 이는 배터리의 수명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환자 치료에서 할 수 없었던 설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기 매우 쉬운 환자 프로그래머도 있습니다. 미국에 최초로 이식된 시스템은 2020년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메이오 클리닉의 펄셉트 PC DBS 시스템입니다. DBS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DBS는 단순히 약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복용량을 늘려 복용하는 알약의 양을 줄이고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최대 64%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귀하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 중에서 24시간 효과가 있는 약은 무엇입니까? 많지는 않지만 DBS는 하루 24시간 작동하므로 더 적은 양의 약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도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운동 증상의 변동이 적고 약물로 인한 부작용도 줄어듭니다. DBS의 좋은 점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DBS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끌 수 있습니다. DBS는 조정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귀하의 팀은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치료법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BS는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재생 가능하며 매우 쉽고 위험도가 낮은 외래 교체 수술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연구에서 환자들이 이식 후 15년 넘게 DBS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FDA가 승인한 파킨슨병 치료법이 24개 있다는 희망의 슬라이드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치료 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약물, 다양한 전달 시스템 및 파이프라인이 매우 활발합니다. 시험과 약물 전달도 있습니다. 질병의 진행이나 질병 수정 치료법을 지연시키는 약물을 살펴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약물 시험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특정 돌연 변이를 표적으로 삼는 약물에 대한 실험이 있습니다. DBS 치료와 장치에는 많은 혁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을 이해하고 증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집에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행기간 휠체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침대 옆 변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측면 레일, 젤 매트리스 또는 공중 그네를 포함한 완전한 전동 침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무실 방문 중에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될 수도 있고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방식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탠드 지원 환자 리프트와 같은 장비도 있으며 요실금 용품, 구강 면봉, 성인용 물티슈, 일회용 장갑 또는 흡입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일부가 필요할 수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을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주정부 또는 초기 단기 동안 우리는 귀하가 적절한 부동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는 환자와 간병인에게 중요하며 귀하가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장애 및 재한군 혜택을 이해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귀하에게 이야기하는 의료 및 법적 용어를 귀하가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다시 읽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방문 시 가족이 동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들은 건강관리 위임장이나 위임장, 사전의료지서에 관해 귀하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5가지 소원이라는 소책자도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는 모든 것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유사 계획을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시점에는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 간병인 외에도 조카, 자녀, 증조카, 가까운 가족, 친구 등 가족 부양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개인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는 파킨슨병 말기 동안 우리 각자의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 귀하가 가정건강보조원, 이동식사 또는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지역 사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노아협회에 연락을 했어야 합니다. 귀하가 재향군인이라면 재향군인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되시면 귀하의 마을이나 시청에 있는 BSO, 재향군인 서비스 담당관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하가 재향군인 혜택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PCA를 적용할 수 있지만 모든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보험회사의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목회적 간호사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회당이나 종교 조직이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진단 이전에 장기 요양보험이 중단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이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 장기 요양보험에 문의하여 해당 혜택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생활보조시설의 귀하에게 선택사항일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요양원이라고도 알려진 장기 요양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말기는 환자 치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통증, 증상, 부작용을 관리하는 치료법입니다. 환자는 질병의 모든 단계의 완화 치료를 받고 완치 치료를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는 일반적으로 운동장애 전문의나 주치의가 수행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화 치료에서 호스피스로 전환하는 것을 말기 환자 가족의 환자서로 신체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치료 철학으로 모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의뢰는 담당 주치의나 운동장애 전문의가 합니다. 호스피스 간호는 생활지원시설이나 요양원에서 집에서 편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전역에 걸쳐 가능한 호스피스 시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병인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귀하가 주 간병인은 자녀, 조카, 증조카 또는 우리 또는 친구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삼링 바인더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유선 전화가 있는 경우 전화기 옆이나 정문 옆에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모든 것이 필요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증이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같은 사본, 현재 보험카드 사본, 사회보험번호 또는 최소한 알고 있는 번호, 모든 비상연락처 이름, 관계, 전화번호 또는 의사의 이름, 전문 분야, 전화번호 및 병원 소속, 건강관리 위임작 사본,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방문할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하는 최신 투약 시트 사본, 이를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가족과 제공될 수 있습니다.